3일 네. 바다 주제하면서 4일. 4일 잘못됐어요. 여기 써놓고 4일이라고 써놓고. 내가 생각하고 입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 괜히 갈매기 같아요. 두 마리를 이제 부부같이 보이기도 하고 친해 보이죠? 근데 이게 암놈. 어떻게 달라요? 별로 없잖아. 아, 짧고 얘는 쭉 빠졌어요? 아, 차이가 있구나. 측면이고 정면이고. 근데 이거 뭐 방향 달려 한 보이기도 사이만 하고. 있어요. 자, 그 동물의 특징들은 부리하고 이제 몸통에서 이제 꼬리 그 깃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의할 것을 뭘 이게 말씀 먼저 드리고 채색을 할 텐데 발이 이렇게 측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크게 그리기, 뒤에 있는 거를 살짝 생략해도 되기.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보여? 막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발처럼 조금 자세하게 그려도 좋고, 이 붙어 있는 거지만 조금 작아도 괜찮고 살짝 슬쩍 생략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 이제 시선이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것들,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얘가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물 쭉 빠지게. 이런 거를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게 쫙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릴 텐데 그냥 하면서 살며시 없어져도 된다는 거.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떨 때는 그림답게 해야지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는 그림을 완성하려고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나한테 어떤 걸 배울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선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 이 몸통하고 이어져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크게 색깔 칠할 때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이 줄도 노끈처럼 예쁘죠. 노끈 연습도 될 거고. 근데 여기까지 쫙 그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스케치 할 때 살며시 없어지게 그릴 때 먼저 줄을 긋고 하나 이렇게 살짝 하다가 살며시 없어지는 방법, 그게 생략이 되면서 그림 안에서 여운이 되기도 하고 주제의식을 살려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할 때는 그림처럼 하게 되는데 사진을 하면 똑같이 그리고 싶은 심리가 자꾸 생기니까 그거를 자꾸 보완하시고, 그리고 얘는 다른 동물이나 곤충들은 눈이 콕 박힌 것처럼 검은색으로 돼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눈이 조금 부리부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노랑색에다 가운데 콕 박히는 눈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끝에를 약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괭이 갈매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게 애매모호하게 나사 같은 게 있어요. 얘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뭔가를 해줬을 때 허전하지도 않고 배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잘 모르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배를 타봤어도 이게 정확히 구체적인 게 모르겠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주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이게 선이 어떻게 되고 겹쳐져 있고 모르겠는데 막 선생님 사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보이는 채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조금 동원해서 여기는 윗면, 여기는 꺾어진 면,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 그냥 선으로 나누면서 색채 변화를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컬러 감각으로서 변화를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페인트 색깔로 같이 이어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저게 뭔가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저기에 자꾸 시선이 가요. 이거는 배 모양에 이렇게 잡는 형태로만 생각하시면 폐선. 오래된 거, 낡은 거, 그죠? 어선 이렇게. 같은 조그만. 이렇게 색감들이 아마 여러 번 칠하면 밑에 있는 색이 올라올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파랑색, 밝은 파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밝은 파랑인데 우리가 물색을 하다 보면 맑게 하고 싶어서 또 비슷해질 수가 있으니까 차이나게 일부러 배하고 뒷 배경하고 차이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스케치는 제가 해왔어요. 요번에는 펜으로 하질 않았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살며시 없어지고 여기는 또 하다 마른 거 같죠? 하다 마른 것을 미완성이다라는 것보다는 생략으로 보시면 되고, 흐름으로 그냥 살며시 외곽 쪽은 없어지고 가운데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를 그릴 때 배하고 머리하고까지가 하얀색이에요.
있어요. 하얀색을 써서 예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얀색은 최대한 하얗게 남기는 방법은 안칠하기가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맑게 그릴 때나 뭔가 그릴 때 하얀색을 표현할 때 유의해야 되기도 하는데, 최대한 안칠하는 방법으로 하시다가 만약에 뭐 묻고 조금 저기 하게 되면 그냥 흰색으로 다시 정확하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모든 것들의 그림은 선택이니까. 제가 물을 칠하고 있어요. 물을 칠하는데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바르듯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텀벙텀벙 막 놀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금 꼼꼼하게 힘을 줘갖고 눌렀죠. 이 종이가 이제 거칠기도 하지만 좀 흡수를 많이 시키려고 꾹꾹 누르고 있어요. 종이의 붓질을 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얘가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기 힘드시면 좀 쉬었다가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물을 칠하는데, 자, 물을 다 칠해 볼 겁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군데군데 칠할 거예요. 군데군데 칠하는 의미는 물결을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조금 여백처럼 여기는 좀 진해 보이는데 흐리게 먼저 밑바탕을 칠하는 것처럼, 밑바탕을 다 칠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도 있는 거고, 근데 일부러 군데군데 하면서 물결을 아예 처음부터 주는 방법이에요. 바닷물이 일렁일렁. 네. 그래서 우리가 밑색을 칠할 때 먼저 다 칠해놓고 그 위에다 진할 수도 있고, 지금 물이 밑색이다 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얀 부분이죠. 근데 하얀 부분 피해갖고 하면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광채처럼 막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를 조심해서 그 딱 머리 끝 맞닿는 부분은 칠해주는 게 형태를 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물체를 그릴 때 그 부분을 조심하다가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남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금 잘 칠하시거나 꼼꼼하게, 그럴 때는 붓을 가까이 잡아야 되겠죠.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이렇게 하다가 그 부분 할 때는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는 내 태도로 바꾸기. 멋있는 척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겠지만, 내가 그 부분 섬세할 때는 아무래도 붓을 가까이 잡고 몸도 아무래도 가까이 가고. 자, 지금 얘기하면서 물을 한번 칠하고 물결처럼 살짝 일렁이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씩, 이때는 살짝 굴렸어요. 밑에 물결 무늬처럼. 지금 또렷하게 잎사귀 모양도 같고 무슨 터치가 있죠. 근데 좀 있다가는 흐려져요.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이렇게 계획해서 마음으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색감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의 선명도도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붓을 계속 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비벼가지고 살짝 굴리기도 하고 눌러서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여기가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한테 중심을 주고 주제를 얘한테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결도 살며시 없어져도 돼요. 근데 연장선을 알 수 있어요. 이 끈 때문에 여기가 물에 있구나. 그래서 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물로 다시 풀어가면서 조금 이어지는 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들부들한 붓으로 우리가 밑에 있는 얘 터치는 깔끔하게 해야지 이 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터치 자체가. 근데 얘는 둥글리면서 했죠. 이럴 때 다시 붓에다가 물을 죽여서 그 사이에다가 살짝씩 더 물결 무늬처럼, 아까 하면 표현이 안 돼요. 지금은 말려가고 있고, 말려가는 과정에서 이때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은 파란 부분에다가 물결처럼 표현을 했고, 그 물을 좀 더 죽여서 아예 하얀 부분에다가 하면 그 더 밝아지는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도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 좀 배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경험은 다 해본 거야. 근데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양이었죠.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 부분에서 할 수 있고. 여긴 다 줄무늬가 됐네. 여기서 근데 갑자기 튀김을 하고 싶어. 이건 이제 그 즉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조금씩 하면 수채화에 물맛을 주고 저걸로 인해서 와 이거 진짜 수채화인데 느낌 좋은데 온화해지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효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밧줄이 있어요. 저 밧줄을 어떻게 다 칠하지? 그리고 진하네. 진한 거는 항상 진하지 않게 하셔도 어느 정도 돼요. 여기는 이제 어둠이고 사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칠하려면 고동빛하고 갈색하고 해야지 어두우니까 또렷해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항상 사진들이 진해도 그 고유의 색이 무슨 색이었을까? 그러면 밧줄이니까 이렇게 밝은 빛에 보였을 때 밝은 색이겠죠? 그 색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그 맨날 얘기하는 게 반사광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쫙 밑에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했어요. 먼저 위에다가 칠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얘기하다가 반사광 안 했네. 그럼 다시 밑에다가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고동빛하고 어울리는 색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면 그 자연 속에서 있는 색들 중에서 뭐 푸른 계열이 될 수도 있고 녹빛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익어가는 색깔이다 생각하는 방법을 하셔도 돼요. 이거를 쫙 밀어버리면 쇠줄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노끈 같은 거니까 밧줄 같은 거니까 일부러 똑똑똑똑 끊어가면서 모양을 잡아준 거예요. 스케치는 스케치고 색칠하실 때 그냥 툭툭툭툭 하면서 간격을 붙여버리면 다 붙어갖고 번짐이 되죠. 그래서 사이를 살짝살짝 띄어가지고 일부러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반사광인지 뭔지 알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색상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살며시 없어지는 방법. 우리는 살며시 없어지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막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 하게 되는 거를 그냥 딱 적정하게 끊어줘야죠. 배가 끊어져서 어디로 가지? 우리가 멈추는 걸 못하는 거야. 멈추는 거. 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다 안 한 것 같으면서도 중간에다가 더 힘있게 점도 긋고 선도 긋고 그냥 밧줄처럼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시연을 안 해드리면 몇 개 와 보이지가 않네 막 이러면서 걱정한단 말이야. 제가 이 시연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는 거는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래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방법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면 된다. 지금 딱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이 설명을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은 진해요. 그리고 점점 가면서 작아지고 흐려졌어요. 그 이 모양만 가지고 그냥 밧줄이구나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셀은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하얀 부분이라서 남길 거긴 한데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거를 먼저 해도 상관없겠지만 얘를 또렷하게 남기려면 분위기를 맞추는 게 좋아서 배경 먼저 하고 물체들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밝은 걸 할까, 뭘 할까 고민이 되겠죠? 이럴 때 안정감이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 어둠이 이 소개를 채워주는데 파랑이죠? 파랑으로 저 뭐 어두운 색깔 인디고도 있고 뭐 검은빛도 있고 그런 거 섞어서 해볼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랑을 가진 기본 색채를 갖고 있는 배예요. 배인데 지금 어둠을 하려고 제가 안정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할 거예요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 색을 쓸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색이 뭐야? 이 색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살짝 파란색을 섞었는데 그 빛깔은 감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르죠. 자, 이 색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색을 쓰는 이유가 이 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보랏빛이어도 괜찮아. 그냥 다른 색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별도 되고 쏙 들어가 보여요. 우리가 이 색으로 하면 남색으로 생각을 하거나 푸른 계열에서 어둡게만 생각하면 꽉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림에다가 공간을 주고 심을 줘야지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랑이고 여기가 진해지기만 하면
물감량이 많아져요. 물감량이 아니라 채도만 낮춰서 그냥 쑥 들어가는 효과를 주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여기서 아까 살며시 없어지는 방법이 좋아요 했는데 이거를 세세하게 잘하다 보면은 얘하고 이게 이어져 보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배경을 할 때 자 밑에까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아예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도 쏙 그림에서 얘를 더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요 속에는 파랑이고 여기는 바닥은 갈색인데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무지하게 공감되시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할 거예요. 젖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금 밑에다가 전체적인 톤을 깔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안정감을 위한 톤. 그러면 여기 있는 색상을 살짝 뭐 붉은 계열도 되고 갈색 계열도 되고 그냥 이 느낌을 주시면 돼요. 색깔이 조금 더 밝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추가하면 돼요. 젖어 있을 때 가능한 것들. 자, 여기 속에는 속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있다가 하셔도 돼요. 여기만 갈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좀 할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겁이 나는데 시도해보고 그리다 보면은 그림에 이제 양도 많아지고 뭐 경험이 쌓이죠. 그러면은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봤을 때 내가 얻어가는 그 확신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늘고 발전되어 가는 거죠. 자, 하나씩 지금 그냥 어두움만 하는 거예요. 속에 꺾어졌고 어떻게 됐고 막 설명이 된 게 아니라 하나의 변화로서 준 거예요. 자, 요럴 때 아까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 그렸죠? 얘는 속에 그냥 더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인공물이고 얘는 자연의 그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색상을 골라가지고 만약에 이제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 속에 있는 색상이니까 그 비스무리한 걸 하나 골라가지고 똑같이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찬찬히 했어요. 빨리 했어요. 빨리 했죠. 천천히 하면 싹 번져버려. 이 파이프 느낌처럼 그 공간을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얘도 살짝 같이 그려주면 얘가 이어진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무슨 호수요? 호수 같은 건데 일부러 색상을 할 때 같이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쫙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어딘가 얘까지 이어졌다 했을 땐 얘는 선으로만 하셔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무늬가 좀 있으니까 아까 한 거에다가 그냥 중간에다 살짝 선만 조금 넣어줘도 그냥 변화를 좀 줄 수 있다 얘기예요. 더 마르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마르면 이제 흐려지기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니 칠할 때 호수 칠할 때 구별만 뭔가라고만 하시면 돼요. 너무 또렷하면 뭔가 있다. 네, 어두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화사하게 할 거니까. 그죠? 옆면이죠. 그래서 옆면인데 진하단 말이에요. 진하지 않게 이럴 때 선으로만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살짝 선으로 해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쿵 욕심이 생겼어. 그럴 때는 이 선이 아니라 밑에다가만 어두운 거 쭉 그리면 이렇게 너무 강조가 돼버리니까 이럴 때 밑에다가 하면 어둠의 터벌이가 된다 이렇게 보이게 예상을 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조금만 해도 그게 우리가 그림을 너무 세세하게 그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강박을 갖고 있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다른 건 완벽하지 않은데 그림엔 왜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여지를 주자 이 얘기예요. 그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위에 번짐했는데 은은하면서 없어졌죠. 그다가 그냥 튀겨도 돼. 근데 파랑도 있고 노랑을 하고 싶어. 왜냐면 노랑이 조금 포인트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노랑을 살짝 찍어서 제가 이런 거는 정말 예상치 않은 거죠. 그냥 이쁜 그림을 위해서야. 이유가 특별히 뭐가 없어. 내가 내 그림을 위해서 그냥 어울리는 색이 아닌데 살짝 다른 색인데 하고 싶으면 도전해보기. 근데 제가 자꾸 보여드려야지 선생님들이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시는 거고, 제가 이 색을 어디다 칠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못하는 거를 눈으로 보면 나중엔 해요. 그 시기가 와요.
그리고 마음이 먼저 가야 되고. 이거 지금 파란색을 한 거를 제가 노란색 밑에 불에다가 하려고 그랬어. 완전 다르잖아요. 저거 왜 하는 거야? 쏙 들어가게 보이게. 그리고 제가 노랑을 할 때 노란색은 되도록이면 물감량을 많이 해서 선명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랬어요. 대부분 노란색은 길가에서 봐서도 튀는 색이고 튀어야지 되는 부분만 노랑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흐리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꽉 채우지 않아도 돼요. 꽉 채우지 않아도 되고 조금 남아도 아무 이상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자 밑에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금 있다 해도 되는데 부리를 조금 더 강조하려고 조금 더 진한 걸 했어요. 그래서 중간 톤처럼 살짝 진한 걸 해야지 밑에다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가까이서 봤을 때 하고 멀리서 봤을 때 하고 이제 달라지는 것들인데, 이따가 완성된 것을 이제 보시면 부리가 밑에 파란색을 살짝 한 것을 조금 더 그래서 그랬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조금인 부분이 잘 모르겠고 부각돼 보이는 것 같고 이렇지만, 이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또렷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자 완성하고 또 올려드릴게요.